우리는 병력의 항복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현대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포위당하고 흰 깃발을 흔듭니다. 상대편 군인들이 항복하는 병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정확한 형식이 무엇이든 인간이 항상 관여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전투에 너무나도 무서운 무언가를 투입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즉시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이며 현대 역사상 가장 기이한 부대 항복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푸틴의 군대가 인간이 아닌 확실히 비인간적인 무언가에 의해 스스로 포로가 된 것입니다. 4월 1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처음 시도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과 무인 항공기 UAV를 사용하여 러시아 진지를 점령하고 그곳에 주둔하던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크라이나 보병은 단 한 명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현재 약 2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동원 회피 혐의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침공한 이후 계속해서 주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신 싸울 로봇을 만들 것입니다. 이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적의 진지가 무인 플랫폼, 지상 시스템, 드론만으로 점령되었습니다. 점령군이 항복했고 이 작전은 보병 없이 우리 측의 피해 없이 수행되었습니다. 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며 푸틴이 러시아의 압도적인 병력 우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전쟁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영토를 되찾고 항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러시아 병사의 낡은 군화를 신어봅시다. 먼저 그런 군화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동료들은 2022년 12월부터 이미 자신의 장비를 직접 사야 했습니다.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한 날부터 러시아의 기본 물자 비축량조차 거의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있으며 소수 러시아 병사들과 방어진지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후방에서 병력과 장비가 도착해 진지를 보강해주길 기다리지만 그들이 올지조차 모릅니다. 스타링크는 먹통이고 텔레그램은 차단되고 있어서 지휘관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몸을 낮추고 우크라이나군이 당신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희망도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드론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당신의 위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소총을 꽉 쥡니다. 곧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당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빼앗는 데 가담한 이 작은 영토를 되찾으려 올 것이고 당신은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론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카미카제 드론이 은신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밖을 내다보며 지평선 너머로 군인들이 다가오는 게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건 그게 아닙니다.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건 바퀴와 궤도 위 금속 괴물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총을 한 발도 쏴보지 않아도 개인화기 사격으로는 그것들을 거의 막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머리를 내밀면 FPV 드론이 바로 날아와 발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멈춥니다. 다시 바라보면 하늘과 지상에 있는 로봇 부대 전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기계들에게 죽거나 백기를 들고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똑똑합니다. 백기를 듭니다. 그 결과 당신과 동료들은 점령지를 잃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초로 새로운 전략을 성공시키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이제 전장 전체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채널에서 우크라이나가 로봇으로 러시아 병사 항복을 유도한 이야기를 다룬 영상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가 보고한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전에도 지상 로봇과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러시아 병사들을 포로로 잡았던 여러 개별 사건들의 결실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로이드 TW-7.6이 지상 로봇을 이용해 러시아 병사 3명을 전쟁 포로로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주장은 로봇 제조사 데브드로이드에서 나왔고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지상 로봇에 항복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포브스도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로봇 군대에 항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11일 확성기가 장착된 드론에 비유적으로 백기를 드는 병사들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드론은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4명의 병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몇 분 전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많은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에도 우크라이나는 확성기 드론으로 러시아 병사 항복을 유도한 전략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병사는 부대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았던 드론이 오히려 포로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아마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로봇에게 항복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이전 모든 사례의 차이점은 이번이야말로 우크라이나에겐 상황이 본격적으로 중대해지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항복은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이었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내에서 어떤 중요한 이득을 얻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들을 항복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드론과 지상 로봇을 모두 사용해서 이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탈환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젤렌스키는 영토 해방 위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남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 말부터 남부 지역에서 반격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약 480제곱킬로미터, 즉 약 185제곱마일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지상 로봇이 방금 해방한 영토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명의 보병병사도 투입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는 볼라야, 테르밋, 아르달, 라테, 프로텍터, 스네이크 등 우크라이나의 여러 로봇 시스템을 신속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방금 달성한 세계 최초의 성과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아예 관여한 시스템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로봇들이 되찾는 건 영토뿐만이 아닙니다. 그 기계들은 전선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로봇 시스템들은 전쟁의 지난 3개월 동안 22,000건의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로봇들은 인간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지역에 대신 투입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로봇으로 영토를 되찾은 건 한 예에 불과합니다. 구조 및 물류 작업 또한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2,000번 이상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병사 대신 로봇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명 보호를 위한 첨단 기술에 관한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알리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싸운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푸틴은 침공 당시 인력과 무기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초기 특별 군사작전이 실패한 후에도 푸틴은 소모전으로 전환하면 지금쯤 우크라이나군이 지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9월까지만 해도 전쟁연구소는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들의 드론, 그리고 서방의 모든 지원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0만 러시아 군인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승리의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소모전을 이기려면 상대편 병력을 계속 소모시켜야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직면한 것은 러시아가 결코 준비하지 못했던 유형의 전쟁입니다. 젤렌스키가 말했듯 미래는 이미 전선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그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병사 포획과 영토 점령을 넘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하며 우크라이나의 로봇 우위는 러시아가 감당할 범위를 크게 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로봇과 드론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인 알렉산더 시에르스키에 따르면 3월에는 로봇 체계가 2월보다 50% 더 많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무인기와 함께 지상 로봇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와 함께 러시아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 시에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UAV가 3월에 적에게 입힌 손실이 이전 달보다 29%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선 로봇은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를 위해 약 9,000회 임무를 수행하며 몇 달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로봇들은 임무의 3분의 1도 수행하지 못했고 임무 수는 2,9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로봇을 현대전 전투병으로 만들고자 체계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가 급성장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 67개 부대가 지상 로봇으로 물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3월에는 부대 수가 167개로 늘었습니다.
이 2달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로봇 임무가 3배 넘게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부대가 약 3배로 늘어나면 그 로봇들이 수행하는 임무 수도 약 3배로 늘어납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도 드론과 무인 항공기에 점점 더 의존하는 전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 업체들이 연간 수백만 대의 살상 기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는 2025년 말까지 연 400만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추가 자금이나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의 로봇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더해진다면 생산량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상 로봇 분야에서 인터프리터는 3월 말 우크라이나에 280개 회사가 있으며 모두 세계 최초로 사용된 그 종류의 로봇 제작에 전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회사들이 생산하는 로봇들은 수백 톤의 보급품을 운송하는 것은 물론 구조 및 공격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일부, 예를 들어 제3군단 지휘관 안드리 볼레츠키 등은 이 로봇들이 2026년 말까지 전선 보병 인원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전의 병사들이 수행해야 했던 임무의 최대 80%까지 무인 항공기와 로봇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로봇 활용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상 로봇이 거의 대부분 물류 관련 임무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인간이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급품을 실을 수 있는 금속 기계 덩어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로봇들이 3월에 수행한 9,000건의 임무 중 대다수는 물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4월 영토와 러시아 병사 포획 사례는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을 물류뿐 아니라 공격 임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린폴리시는 4월 13일 해당 분야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상 로봇이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로 제작되고 널리 쓰이는 이유 중 하나는 평균 제작 비용이 2만 달러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한 달에 약 2,5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전했습니다. 단 8개월 만에 지상 로봇이 병사보다 더 비용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최전방 병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추가 비용조차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비용들은 그 병사가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지상 로봇은 음식, 동기부여, 의복, 훈련이 필요 없고 목표를 가진 운용자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2만 달러 패키지에 포함됩니다. 만약 로봇이 폭발물이나 전투용 소총을 장착하면 몇 달러 정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로봇 중심 전략의 단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즉 EW가 대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로봇에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그 소프트웨어는 러시아가 전장에 도입하는 새로운 전자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심지어 매달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든 살상구역이 넓어지면서 로봇과 무인기는 부대에 도착한 후에 반드시 개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히려 좋습니다. 살상구역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접근하기도 전에 사망합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하기 전에 드론이 가득한 지역을 더 많이 지나가야 한다면 각 부대는 몇 가지 개조 작업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여전히 단점은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드론과 로봇에서 우위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과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로봇 군대가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복 감요와 영토 점령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내부에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석유 산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진 일련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발트해 항구에서 최대 45%의 석유 수출을 처리하는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두 개의 발트해 항구 중 하나인 프리모르스크에서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2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석유가 불에 탔습니다. 또한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프리모르스크 항구와 오슬루가 석유 터미널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석유가 반출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기 전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기록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22,000회의 임무와 3월 한 달에만 9,000회의 임무가 모두 새로운 기록이며 우리가 이미 언급한 사건과 함께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분야 이동거리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 지점까지 이동한 가장 먼 거리가 이제 1750km, 즉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80마일을 조금 넘는 거리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앞으로 이런 공격이 더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더 깊이 타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과 로봇 군대에도 자동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호넷 드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월 14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호넷 드론이 일반적으로 FPV 드론 또는 채공 탄약으로 불리며 드론 조종사의 개입 없이 러시아 표적을 공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자동 표적 지정 시스템이 장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신형 드론들은 다른 많은 드론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보다 약 30% 더 많은 공격용 드론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눈에 띄는 도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간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만들고 개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새로운 드론을 개발하며 방위 산업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2026년은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일 뿐이며 러시아나 푸틴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들을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혁신적인 항복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 사건 자체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는 일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규모 보병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불안정한 거점을 확보하려 침투 전술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보병 없이 해방작전에서 사용한 무인기와 지상 로봇의 조합은 전선 곳곳에서 비슷한 임무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지가 완전히 견고하지 않은 곳, 즉 침투부대가 전진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보병의 위험을 없애고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전쟁이라는 총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총은 장전됐고 탄약도 준비되어 푸틴과 측근들의 면전에 곧 발사될 준비가 됐습니다. 지상 로봇들이 전장을 순찰하며 병사 포획, 우크라이나 군대의 대피, 보급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UAV가 전선과 살상구역, 후방, 러시아 본토 내부에서까지 러시아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드론과 향상된 기술,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계속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원치 않는 전쟁에 갇혀 로봇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투 방식은 푸틴이 전선에 투입한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쟁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네츠크의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의 로봇 전력 우위가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서 러시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푸틴 군대가 큰 피해를 입으며 사상자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대통령이 꼭 점령하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병사들이 죽어가고 전과도 없으며 선전 뒤엔 잔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저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